왜 두 분은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얘기만 듣자는 걸까요? 전 매일 쓰고 있거든요, 가면을. 매일 쓰고 있거든요. 가면이 그래서 벗겨질까 봐 오늘 큰일 무서워서 나요. 순간적으로 방어를 하는 그쵸. 화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증후군 요즘에 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서 정말 성공한 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한 뭐 변호사,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이시고, 또 우리 또 대표님이시고, 저도 뭐 여러 가지 공식 행사에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역할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뭔가 이제 계속 뭐 자신의 내면을 좀 잘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막 우러러보기도 하고 대단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저도 단어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요. 네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계속 그런 스스로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네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제가 20대 때 30대 선배님들 봤었을 때 나도 전애가 되면은 저렇게 멋지게 세상을 다 알면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나 20대 때랑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이. 그리고 거기에서 또 10살이 더 먹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나는 맨날 똑같은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부족한지. 그래서 진짜 그 가면이 벗겨질까봐 우리가 무언가로 포장하고 하듯이 저도 끊임없이 배우는 데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뭔가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찾으러 다니면서 그랬던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박사 과정까지 도전을 했는데 엉망하십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박사 과정. 그거 한 10번 지나면 참. 예, 저도 참 공감이 가네요. 저도 엄마이자 또 일하는 워킹맘이자 저도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강의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스스로 약간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 약간 배움에 목이 마른 게 있어요. 그리고 배우다 보면은 제가 약간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조금 더 알차게 보내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약간 위안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위안인데 어떻게 보면 자신을 또 혹사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도 항상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막 남들이 볼 때 되게 자신감 있어 보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제 뭘 배우려고 하고 제가 가진 여유나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잠을 줄이고 그런 남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쉬어야 될 것까지 안 쉬고 그러니까 저는 막 한참 활동을 할 때는 그 메르니의 병이라고 하죠. 이명도 되게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게 오고 그러면서도 이제 아닌 척 하는 거죠. 그냥 그런 경우도 있고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육아하면서 또 바깥 일을 하면 이제 밖에서는 또 완벽한 맞아요. 여성으로 또 보이고 싶으니까 막 집에서 막 바발 붙어 있고 이러잖아요. 몸 늘어지면 입어야 되고 편하니까. 편하니까. 근데 밖에 나갈 때는 또 10번도 더 점검을 하고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소모적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치고 스스로를 좀 많이 이렇게 이제 가둔다고 해야 돼. 그래서 조금 자유로워지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 눈을 좀 의식하지 말자 하면서도 계속 이제 되돌린 것 같긴 한데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현업에 또 굉장히 또 민감한 일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그분한테 굉장히 또 어떤 신뢰나 안정감을 주셔야 되면 아마 저희보다 더 심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는 업무 자체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인데 사실 변호사가 우리 의뢰인들한테 신뢰도 드려야 되고 하면은 저부터가 사실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 사람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제가 늘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들어가기 전에도 늘 불안하고 사실 저는 고시를 합격하면 제 인생이 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때부터가 정말 시작이었고 앞으로 한참 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사실이 늘 불안해요. 그러면 변호사가 이렇게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계속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남들 봤을 때는 적당히 시집을 또 안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그게 제 만족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만족이고 그런데 늘 불안한 거야. 이 불안한 게 횡해요. 의뢰인들이 눈치채진 않으실까. 변호사가 뭔가 신뢰를 주고 강직하고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의뢰인들이 그 불안함을 느끼면 어떡하려나 늘 불안해 저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불안해요. 와, 이 지금.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행여 또 제가 말실수를 하거나 재미없을까 봐. 그게 제일 주의하세요. 재밌어야 그게 되니까. 이거 이렇게 그리고 저는 사실 사건 얘기 주로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정치 사건을 주로 하다 보니까 거친 사람들하고 많이 하다 보니 네. 이렇게 여성한 분들하고의 대화가 조금 어색은 해요. 사실은. 시스터즈. 그래서. 시스터즈. 그래가지고 여성. 저도 여성도 성스럽진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지금도 불안합니다. 전 늘 불안하고 초조한데 그럼 또 집에 가서 또 책 펴니다. 그래 뭐 아이고 누가 보면 진짜 약간 와우. 저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좀 위안을 얻었어요. 저만 불안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엄마고 뭐 결혼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이구나 이런 거 느꼈거든요. 아, 다들 진짜 열심히 사신다. 반성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좀 완벽주의자들한테서 네, 나타나는 특징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완벽하고 좀 거리가 먼 스타일인데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을 좀 잘 저지르고 뒤수습이 안 되고 그리고 완벽하진 않는데 근데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거에 대한 조금 그런 건 있죠. 근데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깨려고 아유 됐어 뭐 나만 좀 언니 우리가 그러니까, 재밌어 우리 그치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도 또 남들 눈엔 또 어떻게 보일까라는 거는 참 벗을 수 없는 숙제이긴 한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는 뭐 대부분이 다들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직업적인 부분에서 절대 이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변호사라는 직업. 네. 그리고 또 아나운서로 또 대중 앞에 서는 직업. 또 정치인으로서 대학에도 특히나 가봤지, 더 대표도 해봤지. 그런 모습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TVN을 대표하는 또 얼굴이시죠. 여신. 네. 여신, 예. 교통 여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좀 깨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걸 이야기를 함으로써 맞아. 이런 불안감을 좀 없애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끝나고 내일 또 해야 되는데. 이틀 연달아